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신을 위해서 일곱 번째 주제인 PSAD 장애 영역 진단과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에게는 선천적 장애 영향이 있으며 또한 후천적으로 장애 영향을 개발한다고 학습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장애 영향을 알게 될 때, 또는 우리의 장애 영향을 통해서 창의적 인적인 개발 5단계 몇 단계 있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장애 영향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과 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 진단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내가 장애 영향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단을 개발해서 나의 근원적 다소 장애 영향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PSAD 장애형 진단 개발과 내용을 우리 학습해서 나의 장애력을 개발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PSAD 장애 영향 진단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PSAD 장애 영향 진단 시스템은 Prime Self Actualization Diagnostic의 그 약자로서 그 내용 보면은 개인의 근원적 다소 장애 영향을 진단하고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감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근원적 다소 장애 영향 기반 자아 정체성을 개발하고 전인격의 완전 자아시 영향을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PS 인성 영향 진단 시스템의 개발 기술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PSAD는 바로 이경환 박사의 30년간 연구로 정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창의성과 기업과 정력 개발을 비롯해서 한 8권의 관련 학술 서적과 50여 편의 관련 논문 및 자아실현 능력 진단 방법과 자아실현 리더십 능력 진단 시스템 및 진단 방법, 조직의 자아실현 능력 진단 시스템 진단 방법과 자아실현 전략 경영력 진단 시스템 진단 방법의 4가지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PS 인성 영향 진단 시스템은 이러한 연구와 특허를 기반해서 개발되었고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생과 한국 및 중국의 1000여 개 이상의 기업에서 그 이론을 실증하였으며 또한 PSAD 진단에 따른 행동의 예측력은 최소 85%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PSAD 기반 장애 영향을 진단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목적을 보게 되면은 근원적 다소 장애 기반 자아 정체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창의적 인성과 역량을 개발하고 지각 능력과 지능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지식과 기술을 자율적으로 탐구하며 창의적 인적 영역 5단계로 나아가게 하며 전인격 개발을 도모하고 완전 자아 실현 영역 함양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 다소 장애 기반의 그 정체성은 그리 1-23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 장애 자아 정체성과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 스킬 등이 결합해서 전인격적이고 창의적인 인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우를 보면 학교 교육은 주로 지식과 경험과 스킬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교육은 바로 창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는 그 한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시 공부한 것 같이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창의 개발 수준이 글로벌 수준에 비협하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스위스 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최고의 수준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장애 인성 부분에서는 늘 최하위에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의 이 창의 역량을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 1-6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전인격과 창의 인적 역량을 개발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40에서 50% 차지하고 있으며 근원적 다시 창의력은 자아 정체성이 30% 되고 있고 개인의 비전과 목표가 10에서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창의 인성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최하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창의적 인적 영역 개발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PSD 창의형 진단 시스템은 바로 근원적 다섯 창의 영역을 진단하고 전인격의 완전 자아식 역량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PSD 창의형의 진단 그 항목과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진단 항목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보시게 되면은 근원적 다섯 창의형의 발현 패턴입니다. 이 근원적 창의형 발현 패턴을 보게 되면 발현 패턴은 주로 이 다섯 창의 영향의 정체성과 활성화와 영향력에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근원적 다섯 창의형의 기반 그 자아 정체성이 뭘 의미하냐? 바로 이 자아 정체성은 근원적 창의 영역 지향 행동 유발을 위한 내재적 동기에 관계합니다. 근원적 창의형 기반 자아 정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창의적 행동을 위한 내재적 동기, 즉 자발적 동기가 유발이 아주 빈번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원적 창의 활성화는 무엇을 갖게 되냐? 근원적 창의 영역에 기반한 행동의 빈도입니다. 활성화가 높으면 바로 이 사람은 창의적 행동 빈도가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원 창의 영역의 영향력은 뭐냐? 바로 근원적 창의 영역 기반 행동 몰입을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하게 되면 즐겁고 일의 성과가 아주 높이 나타나죠. 몰입 정도를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 수명 주기입니다. 그 창의형의 수명 주기에서 개인의 위치를 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근원적 창의 영향의 수명 주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도 대개 3년에서 5년의 그 수명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그 수명 주기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알아보는 그런 진단입니다. 다음에 창의형의 발현 요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영역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성장 환경에 따라서 또는 사람의 가진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관계에 따라서 창의 발현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긍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진단해서 근원적 다섯 창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큰 카테고리 보면 창의적 인적 영향에 관한 진단입니다. 이건 창의 인적 영향 개발 능력과 그 유형을 진단하는데 이런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의 경우는 진로지라든가 또는 적성 개발 또는 조직에서 직무 배치, 인적 역량 개발과 조직 역량 개발 및 창의적 조직 역량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데 아주 널리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인격과 전인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창의적 행동 포지션을 진단하고 전인격을 봅니다. 창의적 행동 포지션은 창의 영향 기반 인성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의 조화성에 대해서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볼 때 인간의 인격은 바로 인성적 인격과 사회적 인격 두 가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의적 행동 포지션을 통해서 개인의 창의적 기반 인성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의 조화성을 진단하고 다음에 창의적 인적인 5단계 위치를 진단함으로써 개인의 전인격 수준을 진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카테고리인 근원적 다섯 창의형의 면역 증가 효과를 진단합니다. 이 면역 증가 효과는 바로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창의 역량인 인성 역량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PSD 진단을 통해서 근원적 창의 증가 효과를 알고 이것을 기반해서 자신의 창의를 개발하는 방법과 내용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의 인성 영역을 기반으로 자아 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완전 자아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PSD 창의 영역 진단에 관한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근원적 다섯 창의 영향 발현 패턴에 관한 진단입니다. 근원적 다섯 창의 발현 패턴은 이들의 정체성과 활성화와 영향력에 관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는 것 같이 이 정체성과 활성화, 영향력은 각각 바로 이들의 행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행동의 빈도와 창의적 행동 몰입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단과 함께 그 발현 패턴은 바로 우리가 근원적 창의형의 수명 주기를 진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수명 주기에 공부에서 보면 같이 수명 주기는 잠재적 도입 단계, 성장과 성숙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잠재적 단계에는 바로 정체성과 활성화, 영향지수 모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입 단계의 경우에는 이런 정체성, 활성화, 영향학 지수 중에서 하나 이상이 표준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성장 단계에서는 보면은 이러한 정체성, 활성화, 영향학 지수 중에 둘 이상의 표준 지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성숙 단계에는 정체성, 활성화, 영향학 지수 세 개 모두가 표준 지수보다 높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각각 표준화 지수는 정체성 지수는 0.29이고 활성화 지수는 33.4이며 영향지수는 15.36입니다. 표 1-9는 특정인의 바로 근원적 다섯 창의 영향의 발현 패턴을 진단 1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독창적 창의 능력에서 정체성 지수는 표준 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활동성 지수와 영향 지수는 표준 지수 미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독창적 창의 능력은 도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적 창의 능력을 보면은 정체성 지수와 활동성, 영향 지수 모든 지수가 바로 표준 지수보다 높기 때문에 공감적 창의 능력은 성숙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PSAD는 바로 근원적 창의형의 정체성과 활동성과 영향 지수를 측정하고 또 그들의 표준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의 수명 주기당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행동 패턴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PSD 창의 진단 예를 보게 되면 창의적 행동 포지션에 대한 진단입니다. PSD 창의적 행동 포지션은 창의적 행동에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조화로움을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조화로운 사람은 바로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게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성실한 일로서 우리가 완전 자아실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PSAD는 근원적 다섯 창의 포지션을 XX, YY, ZZ 값으로 진단합니다. 여기서 XX, YY, GG 값에 따라서 PSAD는 바로 창의적 행동 포지션을 규범적 포지션과 솔린 포지션과 양극화 포지션으로 구분합니다. 규범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근원적 창의형이 표준 포지션 30, 50, 20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가 조화로운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솔린 포지션은 XX 또는 GG 중에 어느 하나로 쏠리는데 이와 같은 경우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 창의적 행동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자아 중 어느 하나로 쏠린다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포지션을 보게 되면 YY, 즉 가운데 YY 값이 없고 XX와 ZZ 값이 대등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형성이 미흡하거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표 2-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독창적 창의 능력은 40, 40, 20으로서 표준 포지션 30, 50, 20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독창적 창의 역량은 규범적 포지션에 속합니다. 그러나 차별적 창의 역량을 보게 되면 40, 20, 40으로서 YY가 적고 XX 값과 GG 값이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극화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적 및 리더적 적극 창의를 보면 이들은 아까 XX나 ZZ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 쏠린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창의 포지션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은 양극화 행동 포지션은 개인의 창의 능력의 발현을 방해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규범적 행동 포지션은 바로 완전 자신의 기반이 되고 개인적 및 사회적 자가 조화롭고
영향이 클 경우는 쏠린 포지션을 보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재성을 가질 경우 양극화 행동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행동 포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창의 능력의 자생적 능력도 진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 타서 창의 포지션 중에서 3개 이상이 기원적이거나 쏠린 포지션에 속할 경우 개인의 창의 능력은 자율적이거나 자생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원적 타서 창의 포지션 중에 지배적 행동 포지션이 없을 경우에는 양극화 행동의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PS의 창의 능력 행동 포지션을 통해서 개인 행동의 성향을 알 수 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조화성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PSAD 창의 능력 진단은 바로 좀 전에 보인 우리가 표1-7과 이런 다양한 개인의 창의적 행동 패턴을 진단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적 행동 특성을 진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PSAD 창의 능력 진단 절차는 그림 1-24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진단 사전 준비를 하고 진단을 위한 개인의 자기 보고를 합니다. 이 진단을 위한 개인의 자기 보고는 바로 PSAD가 제공하는 창의 능력 진단 문항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창의 능력 진단 문항은 5가지 근원적 창의 각각에 5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전체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단 문항 자기 보고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좀 전에 보여준 여러 가지 형태의 창의적 행동을 진단하고 또 특별히 강조할 것은 바로 인성 오형의 면역 측정 효과 분석을 통해서 창의 능력의 개발 목표와 창의 능력 개발 학습 방법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기주도 창의적 학습을 통해서 창의 역량 정책 기반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창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근원적 창의 수명 주기가 3년에 5년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창의 역량을 3년 주기로 진단하고 또한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개인의 창의 역량은 일생 동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PS의 창의 역량의 진단의 품질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들은 바로 PS의 창의 역량 진단은 AI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4가지 특허를 기반으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진단 프로세스 표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진단 품질 보증을 하고 있고 진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의 역량 시스템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바로 PSAD 창의 역량 진단 시스템은 창의적 인성 역량 개발 5단계의 관점에서 자신의 창의 역량 진단과 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창의 역량 진단 및 개발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근원적 다섯 창의 역량을 개발하고 완전 자아실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PSAD 창의 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창의적 역량의 상황을 알고 또한 인성 역량 면역 증가 효과 기반으로서 창의 역량을 효과를 개발한 방법을 알아낼 때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본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우리가 전인격의 완전 창의 인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부했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창의 능력을 개발할 때, 창의 정체를 개발할 때 우리는 전인격의 완전 자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PSAD 인성형 진단실을 기반으로 자신의 창의형을 진단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남 프라임 경영서 홈페이지나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